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노력합시다 인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저병 글라이딩 할 때 팔을 펴서 웨이브를 타고 쭉 올라와야 되죠. 지금처럼 팔꿈치 구부리면서 웨이브 하면 앞으로 저병이 더 힘들어집니다. 평소 물 위에서나 물속에서 항상 팔꿈치를 핀 채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 저병킥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자자, 물속 돌핀킥으로 25m 끝까지 갑니다. 노력. 왜 수영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고 강조할까요? 이 아이가 노력을 통해 팔꿈치 박수가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잘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영장에 와서 본인의 재능을 뽐내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앞으로 수영을 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수영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누구는 20%의 노력으로 저병이 완성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100%의 노력을 해도 완주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안 되는 것을 분명 알고 있는데도 노력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왜 수영쌤들은 노력이라는 말을 좋아할까요? 첫째, 부정보다는 긍정적 메시지가 효율적이다. 노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희망이 넘쳐나는데요.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력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기업이 망하여 파산을 신청한 회사 사장님은 아무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가 몰락했을까요? 공무원 준비를 수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그 사람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노력이라는 기준치가 낮았기 때문에 망했고 불합격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라는 쌤의 말은 회원님에게 본인이 노력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실제로 연습을 하라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노력을 해도 기업의 사장님처럼 망할 수도 있고 공무원 준비생처럼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망할 것이고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둘째, 노력은 재능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포기를 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인데요. 수영이라는 운동이 신체 건강에 너무나도 좋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는 건강해지는 반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나하고 똑같이 시작한 사람이 벌써 연수반에 들어가 저병을 하고 있는데요. 왜 나는 아직도 자유형 호흡이 안 될까요? 라고 자괴감을 나타냅니다. 매일 수영장에서 운동하는 생활은 즐겁지만 나 혼자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불안한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나름의 노력을 통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재능이라는 부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수영하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왜 조금이라도 어릴 때 수영을 안 배우고 너무 늦은 나이에 배우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죠. 이런 후회감은요, 수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할수록 바뀌는 것은 없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만 들게 하거든요. 이럴 때는 나의 수준을 인정하자입니다. 재능이 충분한 사람들은 좋은 유연성과 근력, 적절한 노력을 통해 원하는 목표를 빠르고 쉽게 얻어가지요. 재능이 부족할수록 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면서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경험이 다른 분야에서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수영이라는 종목에서는 내가 재능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그 경험이. 다른 분야에서는 재능과 노력이 결합하여 누구보다 빠르게 도달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 포기하는 것보다 끝까지 시도하는 게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나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노력했던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살아가면서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노력하라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앞서 말한 내용처럼 세상에서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새벽 5시부터 인력 업체에 나가 일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는 하루 종일 리어카를 끌며 폐휴지를 주우러 다니며 돈을 모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기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힘든데요. 그러면 그들의 노력이 잘못된 것일까요? 개인적인 노력이 만능이고 노력만 하면 다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실패의 모든 원인을 노력이라는 단어 하나에 귀결시키는 것입니다. 사회적 가난을 방관하고 정신적으로 정당화시키기 가장 좋은 것이 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노력만으로 모든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속아 헛된 시간 낭비는 물론 각자 도생의 삶을 현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수영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여 자신의 기록 단축을 위해 경쟁하는 사람이 사실 2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향상 그리고 이쁜 수영 자세를 통해 주변에서 단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정도인데요. 우리는 항상 앞서 나가는 젊고 패기 넘치는 상위 20%를 보면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노력해서 더 잘하겠다라는 욕심은 이미 재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기득권층의 권위만 살려주는 것이죠. 수영장의 수영쌤이 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노력하라라는 말을 통해 책임을 전가시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너희들 수영이 잘 되는 것은 나의 열정적 가르침 때문이다. 너희들이 부족한 것은 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인데요. 어쩌면 사회 기득권층이 하위 노동자들을 무력화시켜 사회 질서를 바르게 잡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회는 다들 노력하는데 기득권층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가고 하위 노동자들은 더 부족하게 살아갈까요? 이런 빈부격차는 불리한 사회 시스템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노력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는 재능인들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형 발차기가 안 되고 자유형 호흡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나의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얼마나 즐겁게 수영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면 방향 설정을 바꿔보는 겁니다. 1년간 자유형을 배웠는데 도저히 호흡이 안 된다면 과감히 자유형을 생략하고 배영으로 도전해보는 겁니다. 머리가 물 밖으로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호흡에는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배영으로 성공을 하여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그때 다시 자유형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신기하게도 내가 왜 자유형을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하고 곰곰이 과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을 하면서 노력하라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